자, 오늘 9일차 수업 진행할 건데요. 컷 편집 내용 조금 마무리가 덜 돼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자막하는 타이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1.5일 지연되겠네요. 잘 하면은 일단 최대한 해보긴 해볼 건데 급하게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초 탄탄하게 다져놓고 다음 내용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드리고 진행할게요. 이 컷 편집이 어떤 건지는 이해하시죠? 컷 편집이 어떤 거다. 개념적으로, 그죠? 방법은 뒤로 하고 일단 개념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그냥 타임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올리다 보니까 내가 촬영해온 영상에서 필요 없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지. 이것을 잘라서 버리고 내가 사용할 것만, 보여줄 것만, 들려주고 싶은 것만 남겨서 이어 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어 붙이는 작업. 내가 올려놓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또는 소스 모니터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분할하는 방법,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 이어 붙이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타임라인 상에서 타임라인에 올린 소스를 자르기 위해서 자르기 도구 단축키 이용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이어 붙이기 위해서 이 리플 딜리트 기능을 알려드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타임라인 상에서 작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즉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모니터에서 영상 전체에서 일부분 내가 사용할 것을 영역을, 시간이죠. 시작 시간, 끝 시간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타임라인에 올리는, 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주요해요. 1번과 3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가지. 1번과 3번.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는 필요 없는 것을 지운다. 소스 모니터에서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할 것만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같은 컷 편집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의 길이를 조절하는 트림 기법도 알려드렸고, 이건 실제 빈번하게 이용합니다. 뭐 1번을 이용하든 3번을 이용하든 4번을 이용하든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편집을 하시다 보면 빈번하게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해서 이어 붙였는데 이게 좀 그 이어 붙인 부분을 이제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다시 이어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쪼갤 때 이 길이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함께 이용하는 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모니터 인아웃점을 이용을 하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에서 필요 없는 화면, 장면 부분을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삭제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모니터 인아웃점은 주로 이제 언제 이용하느냐? 강의 영상, 강연 영상, 그런 한 길게 촬영한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빠르게 드러낼 때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는 좀 제한되겠죠. 주로 그런 쪽에 많이 이용한다 뿐이지 일반 영상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모니터 인아웃점 이 기능은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원활한데요. 단축키. 꼭 기억해 놓아야 될 단축키는 마크 인은 시작점 설정하는 거는 in, I, 끝 시간 설정하는 거는 out, O, 그리고 영역 설정한 것을 삭제하고 이어 붙이는 extract 다운표, IO 다운표, 요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좋아요. 이런 이제 프리미어에서 사용하는 이런 알파벳 한 개의 키를 눌러서 사용하는 이런 단일 단축키는 언어 입력기가 영어일 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문자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대문자 입력 상태, 키보드에서 그 캡슐하게 눌려져 있어서 대문자 입력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숙달되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어쨌거나 컷 편집을 하실 때 1번과 3번은 거의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2번과
2번은 그냥 밥 먹을 때 반찬 먹는 느낌.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없으면 아쉬운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능을 사용해 보시다가 나는 요 기능이면 충분해. 그러면은 그 충분한 기능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사용하시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우선 사용하세요. 4번은 배제. 그래서 오늘은 4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그냥 그 일반적인 영상, 여러분들이 촬영해 오실 일반적인 영상, 단순히 그냥 자르고 이어붙여도 어떻게 자르고 이어붙여도 내용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영상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대충 이어붙이면 이상해지는 화면이 이상해지는 그러한 영상이에요.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는 매치컷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컷 편집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거 좀 특성이 좀 달라요.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름 폴더 안에 영상 작업 폴더 여시고 오늘 날짜의 새 작업 폴더를 만들게요. 새 폴더 컷 편집 2예요. 1, 2, 7. 자, 이름 폴더 영상 작업 폴더 안에 1, 2, 2, 7 컷 편집 2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이 클릭과 더블 클릭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떤 거를 더 클릭해야 되고 어떤 거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까? 쉽게 구분하는 방법? 자, 컴퓨터 화면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그냥 그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그냥 화살표만 나와요. 화살표만 나와요. 이거는 내가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폴더 창 위에서 메뉴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잘 보시면 뭔가 선택된 표시를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메뉴 위쪽에 왼쪽에 폴더 위에 올리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바로 열려요. 클릭. 손가락으로 바뀌는 거는 그냥 클릭. 손가락으로 안 바뀌는 거는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단 손가락으로 안 바뀌어도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 올렸을 때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가 나오면서 선택이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클릭. 그렇게 이렇게 화면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화면의 변화. 컴퓨터는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글, 그림, 소리. 컴퓨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 이거 선택해놨어. 그냥 클릭만 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 그리고 올렸는데 자, 손가락 나와. 그냥 자, 눌러.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한번 눌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창에서 보면은 우리 강의실 들어갈 때 아래쪽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손가락으로 다 바뀌죠? 그죠? 바뀌죠? 손가락? 클릭이에요. 클릭. 이미 선택이 돼 있어.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고 또 메뉴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손가락으로 바뀌죠? 이미 선택이 돼 있는 거야.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클릭.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시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잘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보면은 이쪽에 바탕 화면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도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는 여기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여기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라갔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 얘를 보통은 바탕 화면에 있는 것을 열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 그리고 보통 인터넷 이용할 때 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면 그냥 클릭.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알겠죠?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컷 편집 이 폴더 만들었으면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갑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 자,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이 공유 폴더 안에 공통이라는 폴더가 또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 열고 들어가기. 자, 공통 폴더 들어가면 영상 컷 편집 2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여기 또 열고 들어갑니다. 컷 편집 2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컷 1, 2, 3 세 개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요거 복사해 가세요.
복사해서 3개의 영상을 컷 편집 2 폴더로 복사하기. 소스 다 복사했죠? 이제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프리미어 실행.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 클릭. 뉴 프로젝트 클릭. 이런 흐름도 잘 익혀 놓으세요. 몸에 리듬, 흐름 그런 거를 잘 익혀 놓으셔야 돼. 자, 뉴 프로젝트 누르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폴더 먼저 찾아주라고 했죠. 자, 브라우저 클릭. 새로 만든 작업 폴더 찾아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창 뜨면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니까 열고 들어가시고, 영상 작업 열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새로 만든 컷 편집 2 폴더 가급적이면 밖에서 그냥 선택만 해놓으시고, 폴더 선택. 폴더 선택. 요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폴더 선택.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프로젝트 이름 똑같이 폴더 이름하고 똑같이 1227 컷 편집 2. 자, 컷 편집 레벨 2에 2단계. 컷 편집 0은 레벨 0, 0단계. 이제 걸음마 딱 떼기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걷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한 0단계고, 어제 한 게 1단계, 오늘이 2단계입니다. 오케이. 자, 시퀀스도 HD 1080p 29.97 그대로 선택해 놓으시고 오케이. 요 이름도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눈에 딱 도장 딱 찍어놔요. 요 명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만 알면은 다른 거 다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약속이라서. 자, 오케이 눌러요. 오케이. 자, 소스 가져오기를 할 건데요.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 누르셔도 되고, 파일 임포트 누르셔도 되고, 프로젝트 패널을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창 뜨면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이름 폴더, 영상 작업 폴더, 오늘 나자의 컷 편집 2까지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컷 1, 2, 3 이 세 가지만 선택하셔서 열기 눌러요. 열기 눌렀고요. 자, 컷 1부터 3까지 내용을 볼게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어떤 장면을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컷 1 함께 보겠습니다. 컷 1 더블 클릭.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실은 여기 이사 오기 전, 이전 강의실이에요. 좀 앤틱하죠? 좀 올드해 보이죠? 꽤 오래됐어요. 자, 처음부터 재생해서 볼게요. 자, 누구죠? 저랑 비슷한데. 이쪽이 강사 자리고, 강사 자리에서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동작이에요. 볼게요. 자, 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카메라 화면 살짝 이렇게 떨리는 거는 이때 사용하는 이 아이폰이 이 렌즈가 살짝 이렇게 떨리는 좀 그러한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떨려. 자, 이런 식으로 출입문 열고 들어와서 다시 강사 자리로 가는 두 가지 동작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2번 영상 더블 클릭 볼게요. 자, 2번 영상은 강의실 밖이에요. 자, 출입문 밖에서 강의실 쪽으로 들어가는 동작 하나.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나오는 동작이 있어. 이렇게. 자, 요 동작이 있고 3번은 이제 출입문 쪽에서 안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볼게요. 자, 강사 자리에서 나와서 출입문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동작이 있을 거예요. 자, 출입문 쪽에서 강사 자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동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크게 보면 제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동작이 있고 다시 들어가는 동작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1번과 2번만 이용해서
할 건데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거든. 일단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지 말고 봐봐요. 1번 영상을 먼저 타이밍을 올립니다. 동키 전체 보기. 그리고 처음에는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플레이. 자, 처음에 사람이 오른쪽에서 나왔을 때 정지하고 뒤로 후진해서 사라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프레임만 더 후진시켰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살짝 그 여백의 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5프레임 정도 여유를 뒀어. 그러면 이 앞에 장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려 2초 21프레임 동안 사람이 없어. 이런 거를 빈 화면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는 화면. 이런 거를 지웁니다. 보통. 그래서 선택하고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정보 선생님. 중요합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대충 흘려드리면 여러분들 물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었어요. 2분 21초 동안 사람이 안 나온다고. 지루하죠? 이런 부분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2분 21초 동안 사람이 없는 이 구간을 분할을 했어. 그리고 앞에 거 먼저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선택하고 Shift, Delete 가서 다시 키보드 홈 처음부터 재생. 바로 나오죠? 안 지루하죠? 바로 나오죠? 안 지루하죠? 자, 이제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열고 나가는데 문 열을 때 정지, 문 열었을 때 정지. 자, 이 동작을 바로 2번 영상으로 이어 붙일 거야. 잘 봐요. 2번 영상 더블 클릭. 소스 모니터에서 쓸 거예요. 자, 1번 영상은 지금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이 동작을 소스 모니터에서 2번 영상을 더블 클릭한 이 소스 모니터에서 찾아요. 볼게요. 어때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문을 열고 있죠. 이렇게 같은 동작을 찾는 거예요. 소스 모니터에서.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서는 마크인 3번 방법. 그리고 사라지고 하나, 둘, 셋 정지 마크 아웃. 얘를 뒤에 이어 붙이면 일단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릴게요. 올렸어. 볼게요. 열고 나갈 때 바뀌죠. 이상한가요? 괜찮죠? 이게 매치 컷이에요. 서로 다르게 촬영한 것을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거. 배우가 연기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편집도 그만큼 잘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서 찾은 이 지점. 자, 이 지점. 잠깐만요. 제가 잠깐 뺄게. 자, 1번 영상에서 이 화면, 2번 영상에서 이 화면 서로 연결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우리는 편집점 연결점이라고 불러요. 어디를 어떻게 이어붙일지 결정하는 그 부분. 거기를 편집점이라고 부르고 또는 연결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서는 1번 도구를 이용한 컷 편집과 그리고 3번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을 이용한 것을 함께 이용했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매치 컷을 할 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둘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미어 기능을 100%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배치했죠. 자, 제가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린 이유가 있어. 2번 트랙에 올려놓고 재생해서 보는데 좀 어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하는데요. 재생 헤드를 여기 연결된 이 연결 지점에 재생 헤드 갖다 놓으시고 타임라인을 엄청 많이 확대합니다. 확대.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보면서 재생 헤드를 후진할 건지 전진할 건지 결정하시고 연결 지점 다시 조금씩 보정하고 2번 트랙에 올려놓은 소스를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이상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방금 정문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것처럼 뒷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열고 뿅. 살짝 어색했어요. 조금 전에 딱 맞았는데 제가 설명한다고 조금 보정하는 바람에 왜 어색한지 이따 보면 알아요. 이렇게 동작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을 때의 이 동작을 문 열었을 때 정지했죠.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전에 사실 대충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 지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연결 지점을 어디로 할지 결정을 해야 돼.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요. 이거는 일단은 설명 듣고 보셔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해서 익혀놨을 때 이해를 못하면 못해요. 이해를 해야 돼. 자, 숫자 놀이 알죠? 숫자 놀이를 떠올리면서 보세요. 문을 열었을 때 정지했어. 즉 연결 지점을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할 건지 잡았을 때. 자, 문 손잡이 잡았죠? 그러면은 2번 영상에도 문 열기 전에 열리면 뒤로 후진. 여기를 연결 지점에 해주면 자, 문을 잡았을 때 열리죠. 그죠?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또 반대로. 자,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았죠? 그러면 2번에서는 문을 닫은 장면이 필요한 거야. 닫았죠? 다시 잡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문을 닫았을 때를 연결 지점으로 찾은 거야. 볼게요. 닫았죠?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 지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데 자,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볼게요. 문 열었을 때 정지하고 화면을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 반키를 이용해서 전진 후진을 할 건데요. 자, 문 끝을 잘 봐. 문 끝을 볼 때 열리다가 닫힐 때가 있어. 열렸다가 닫혀. 숫자 놀이 알죠? 바뀌었다가 안 바뀌었다가 전후. 후일 때 정지했잖아. 나는 여기서 연결 포인트를 문이 닫히려고 할 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후진하면 문이 열려. 전진 문이 닫히기 시작해. 이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화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자, 이렇게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정지했어. 그러면 이쪽에 소스 모니터에서 본 2번 영상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열렸다가 정지. 자, 이제 전진 하다가 문이 닫히려고 해. 자, 문끝을 잘 봐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자, 닫히죠? 닫히려고 할 때 정지. 그리고 여기를 마크 인해서 그냥 올리면 미안해요. 잘 봐요. 문 끝을 잘 봐야 돼. 열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 1번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있죠. 닫고 있는데 2번에서 다시 문을 열어버리면 이상하잖아. 다시. 자, 1번에서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데 자, 쉽게 하기 위해서 문을 완전히 닫았어. 그런데 이쪽이 2번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모습이 이어져 버리면 다음 장면에서 문을 오히려 확 열고 나오잖아. 문을 이미 닫았는데. 이해했죠? 그래서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어디를 연결할지 여러분들 결정하면 돼. 자, 1번과 3번 방법이에요. 자, 같이 해봅시다 한번. 자, 먼저 1번 영상을 비디오 트랙 올려요. 비디오 1번에 동키 전체 보기.
자,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시다가 앞에 지루한 구간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봐요. 지루한 구간을 먼저 버려. 사람 나오면 정지. 정지. 후진. 전 사람이 사라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프레임 후진시켰어요. 그러니까 2초 21프레임 나오네. 똑같다. 조금 전하고. 대충 했는데. 자, 요건 제 시간이니까 똑같이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 따로 결정해도 됩니다. 여기를 분할하시고 앞에 거를 지웁니다. 먼저 필요 없는 것을 지운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것을. 그 다음에 연결 지점 찾아서 직접 이어 붙여봐요. 어디를 할지는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문을 열기 전 할 건지, 반 열었을 때 할 건지, 닫혔을 때 할 건지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답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만 되면 돼.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봐요. 이거 수달 되면요 금방 해요.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금방 해요. 자, 요거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로 촬영한다고 할 때 이 기법이에요. 카메라를 미리 세팅해 놓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미리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없는 분은 달려가세요. 다이소로. 자, 어제 한 영상이랑 달라요. 어제 한 영상은 동작을 대충 이어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정확히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이로그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상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일어나서 카메라 설치해놓고 녹화 버튼 눌러놓고 다시 누워요. 그 과정에 찍히는 거는 다 필요 없죠. 잘라서 버리는 거야. 내가 일어나는 알람 울리는 소리, 알람 울리는 것도 알람을 한번 먼저 찍어주고 정지해놓고 내가 누워서 자는 장면 나올 수 있게 다시 카메라 세팅해놓고 누워요. 그 중간에 고루고루 이어붙이면 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 어떻게 찍을까요? 거실에 미리 카메라 세팅해놓고 방문 보이게 거실에 미리 카메라 세팅해놓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방 안에서 문 열고 나가는 동작이 있으면 방 안에서 지금처럼 방 안에서 문 열고 나가는 동작이 있으면 거실에서 찍었을 때는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서로 다르게 찍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이 브이로그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기법이에요. 꼭 필요한 기법이에요. 물론 없어도 돼. 대충 이어 붙여도 연결 지점 없이 그냥 뚝뚝뚝 그렇게 찍어도 돼요. 하지만 연결 지점을 정확하게 하면 영상이 서로 다르게 찍었지만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렵지만 이 기법을 익숙하게 다루실 수 있으면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거랑 두 개 합치면은 어떤 영상이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동작 하나 더 만들어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쉽시다. 감사합니다. 자, 2교시 시작할까요? 자, 1교시에 했던 이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이 기법, 원리, 방법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다져가기 위해서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어요. 지금 동작의 반대죠. 그러면 2번 영상 먼저 이용하고 1번 영상을 이용해야 돼. 자, 시퀀스를 새로 만들고요. 파일 U 시퀀스 OK 눌러서. 자, 제가 예시로 먼저 딱 보여드리고 시간 드릴게요. 보세요. 하는 걸 봐야 돼. 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편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공부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컨닝을 해야 돼. 컨닝 잘 해봐요. 자, 일단 2번 영상을 먼저 더블 클릭해서 조금 전에 마커 한 것을 풀어주고요. 다시 올려. 동키. 자, 강의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이니까 2번 영상을 먼저 타임라인에 올리고 2번 영상에서 역시 앞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빈 화면을 지울 거예요. 정지. 사람 사라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프레임 후진한 다음에 얘는 한 2초간 지우면 되겠네. 선택, 컨트롤 K, 쉬프트 딜리트, 키보드 홈. 잘 봐요. 제가 지금 뭐 했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 자, 2초 지점에서 타임라인은 클립을 선택했어요. 클릭 선택. 선택하고 컨트롤 K 분할했어. 분할했을 때 왼쪽에 선택돼 있죠. 다시 선택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 Shift 딜리트 누르면 그리고 키보드 홈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실전 팁이에요. 다시 한번. 분할 지점에서 재생해도 두고 비디오 트랙 소스 클릭 선택 컨트롤 K Shift 딜리트 키보드 홈 끝.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면을 빠르게 만들었어요. 선택해야지. 타임라인 올리고 클릭해서 선택해야지. 클릭 선택. 선택해 놓고 나서 선택되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면은 분할하면은 왼쪽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냥 지우면 돼. 딜리트. 이런 것들이 실전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지루한 장면을 뺐습니다. 플레이. 사람 들어가죠. 문 엽니다. 정지. 저는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문 손잡이 잡았을 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열려고 할 때 정지. 그리고 1번 영상 더블 클릭. 자, 1번 영상에서 문을 여는 동작. 요게 살짝 열리죠? 이렇게 연결 지점을 찾고 싶어. 마크 인.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면 사라지면 하나, 둘, 셋 정지, 마크 아웃 연결해서 이어붙이고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됐네요. 해봐요. 들어간 동작을 연결 지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 요것만 하실 수 있으면요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은 얼추 되죠. 자, 여기서 숨겨놓은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 뭐냐면 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연결 지점에서 자, 제가 문을 열기 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문 손잡이 잡고 있는 손을 잘 보세요. 무슨 손? 오른손. 자, 2번 영상 볼게요. 자, 1번에서 문을 열고 있는데 무슨 손? 다르죠? 나요. 이런 것까지 보셔야 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영상 이런 까지 사실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지만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을 때 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왼손으로 잡고 있어. 안 맞잖아. 이런 경우는 동작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문을 열기 전에 끊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는 보면은 자, 2번에서 문 열다가 손을 바꿔요. 손을 바꾸고 자, 바꿨을 때는 이제 왼손이잖아. 들어갔죠? 이 지점을 찾아도 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었어요. 참 이거 연습한다 힘들었어. 이렇게 연결 지점을 찾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쪽 2번에서 열고 이제 완전히 몸이 살짝 들어왔죠? 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여기서도 문을 자, 여기서 닫으려고 할 때 여기를 연결 지점 찾으면 마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왼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 잡았어. 오른손 잡았어. 손 바꿨어요. 왼손.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또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고 요거는 안 해보셔도 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3번 영상은 좀 달라요. 자, 3번 영상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책상 줄이 4줄. 앞장면에서는
지금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줄이 안 보이죠? 그런데 뒤에 가면은 자, 1번에서는 맨 뒤에가 추리물 쪽이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보시면 돼. 따라 하지 말고 봐봐요. 자, 먼저 자, 이 동작 씁시다. 그냥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해봤어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갔죠? 가다가 하나, 둘, 셋. 제가 세 번째 줄에 멈췄어요. 세 번째 줄에 멈췄어요. 그러면 3번 영상에서 세 번째 줄에 있을 때 멈추면 되는 거야. 세 번째 줄에 있을 때 손 동작 잘 봐요. 손 위치 잘 봐요. 손 위치까지 봐야 돼. 지금 보면은 이쪽 프로그래머부터는 왼손이 살짝 앞으로 와 있죠. 지금 거의 좀 일치했는데 살짝 앞에 와 있어. 그러면은 이쪽 소스 모니터에서도 그와 유사한 동작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나요? 손 동작 살짝 앞으로 나가 있죠.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 여기를 연결 지점을 찾아서 자리에 들어가면 사라지면 하나, 둘, 셋 정지. 이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열고 들어가서 세 번째 줄 갈 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어요. 문제는 나갈 때야. 나갈 때. 자, 나가는 거 하기 위해서 1번 시퀀스에 있는 영상을 복사할게요. 복사. 새 시퀀스 만들기. 붙여넣기 했고, 동키 전체 보기. 자, 1번에서는 자, 3번 영상에서 중간 넘어가서 나가는 동작이 필요하죠. 자, 손 동작 잘 보세요. 손 동작 잘 봐요. 뭐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손을 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 동작이 어떻게 해도 연결이 안 돼. 여기서 보면 가다가 계속 모으고 가. 그죠? 모으고 있어. 여기는 내리고 있는데 안 맞는 거야. 이런 경우는 동작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줄까지 나오면 여기 이쪽 영상은 첫 번째 줄이 안 보여요. 없어. 그러면은 첫 번째 줄 있을 때 멈춰버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멈추고 여기를 사용하면 잠깐만요. 나오는 장면 여기죠. 자, 여기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만 인서트.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작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나올 때 끊어서 뭐 중간에 손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번 영상까지 이용하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동작을 좀 더 잘 봐야 돼. 그래서 요거 그냥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글자하고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요거 마무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복습해 보시면서 집에서 해봐요. 집에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동작,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동작, 그 두 개만 찍어서 이어 붙여봐요. 재밌어요. 해봐요. 또 촬영 연습도 할 겸 카메라 세팅도 해볼 겸. 일단 이게 그 미리 상태를 사용하시면 한 가지 단점이 주변에 다 이러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시선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일반 주변에 이러한 어떤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뭔가 없어. 그러면은 일반 이런 상어대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게 할 건데 그 셀카 보면 그나마 얘가 길이를 쭉 늘릴 수 있어서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밖에서 쓰긴 좀 불안한데 실내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쓰면 그나마 좀 덜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셀카봉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서 해보신 것도 이번에 어차피 실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 한번 연출해봐요. 자, 5분 남았네요. 이제 컷 편집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제 실제 실습하시면서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시간 들여봐야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 영상 가지고 하면 더 쉬워요. 말씀드렸죠? 더 쉬워요. 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려놓고 이 자르기 도구, 분할 도구로 내가 버릴 부분을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결정해서 잘라서 버리고 사용할 것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을 했었어요.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즉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의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분할하시고 선택해서 지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르기 도구, 분할 도구 이용한 컷 편집이고, 이 과정에서 이 단축키를 활용하시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타임 인디케이터 있는 곳을 정확히 분할해 주니까 요 단축키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한 이 소스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 리플 딜리트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이거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제가 필요 없는 것을 분할하고 그다음에 실수했죠. 다시 분할하고 그냥 요 선택해서 클릭 선택해서 삭제하고 뒤에 거를 이렇게 당겨와도 된다라는 거. 단 주의사항 이름을 소스 이름 클릭 부분 클릭 이름 헤더 머리를 잘 잡아서 끌고 와야 돼요. 앞에 이 왼쪽 끝에 잡으면 지워진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빈칸을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없애기 위해서 리플 딜리트, 즉 선택한 것을 우클릭 리플 딜리트 요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이게 단축키가 Shift 딜리트. 그래서 이 컨트롤 K하고 Shift 딜리트 기능 두 가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은 컷 편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숙달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는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컷 편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스마트폰에서 다 이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 소스에서 나는 사용할 부분이 여기다. 그러면은 사용할 구간을 내가 설정해 두는 거예요. 설정하고 소스의 앞뒤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실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이렇게 함께 포함해 놨지만, 사실 이게 컷 편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도구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하면서 함께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이건 소스 길이 조절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 이용했죠? 오늘 바로 이용했죠. 자, 이 동작 만들 때 자, 1번 영상 올리고 자막 걸려 있나 나오. 여기서 연결점 찾기 위해서 연결 지점에서 정지. 그리고 2번 영상에서 연결점 찾아서 정지, 마크인, 마크아웃 했어.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제가 비디오 2번 트랙 올렸죠. 2번 트랙 올렸어. 올리고 나서 연결된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은 소스 길이를 줄여서 줄이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다른 기능 이용하면서 함께 이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르기 도구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을 지운다라고 그렇게 꼭 이해하시면 되고, 소스 모니터에서 인아웃점은 이것만 이용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함께 이용했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 세 가지를 거의 함께 이용합니다. 컷 편집을 해보시면 알아요. 거의 함께 이용하는데 이 위에 자르기도 요거 한 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하지만 함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 이 부분은 선택이에요. 이게 필요하신 분만 사용하시고 굳이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같이 뭐 강의 영상, 강연 영상, 긴 영상에서 빠르게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을 드러낼 때 주로 이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단축키 함께 이용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1번 이거 쓰셔도 충분해.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지.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분할 도구만 이용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K, 시프트 딜리트 함께 이용하셔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하시면서 숙달시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컷 편집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알려드렸죠. 크게 두 가지. 자전거 타기 영상은 그냥 대충 이어붙여도 돼요. 그냥 대충 이어붙여도 동작이 크게 어색하지 않죠. 다 연결이 되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편집점, 연결점 찾는 거 알려드렸고, 그리고 사람의 동작을 어색하지 않게 연결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사람의 동작까지 정확하게, 손 동작까지, 발 위치, 머리 동작 정확하게, 그리고 주변 환경, 책상 줄이 몇 줄인지까지 그런 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편집 기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두 가지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상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응용이에요, 응용.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컷 편집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영상학과도 아니고,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컷 편집 끝낼게요. 이제 나머지는 실습하시면서 해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글자 입력하기, 제목 입력하기, 글자 입력하기 과정 진행할 거예요. 쉽시다.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는 이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제목과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 입력하고 꾸미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안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형도 만들기 할 거고요. 도형 만들기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폰트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릴 거야. 이 폰트 설치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한 이 타이틀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작업 폴더 먼저 만들고 시작할게요. 일단 밑그림 없이 합시다. 자, 이름 폴더 여시고, 영상 작업 폴더 여시고, 이름 폴더, 영상 작업 폴더 새 폴더 만들게 하시고요. 12월 27일 타이틀러 기초라고 적어줄게요. 이름 폴더, 영상 작업 폴더 안에 타이틀러 기초. 일단 밑그림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폴더 만드신 분은 프리미어 실행합니다.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새로운 영상 만들게요. 뉴 프로젝트 클릭. 자, 폴더 먼저 찾아주시고, 폴더 먼저 항상 찾아주시고, 프로젝트 이름 적어주시고 1227 타이틀 이제 요 과정도 다음 주쯤 되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폴더 찾아주고 이름 입력하시고 오케이. 타이틀러 기초. 시퀀스도 HD 1080p 29.97 그대로 선택해 놓으시고 오케이. 자, 교재 먼저 확인해 볼게요. 117쪽 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글자 입력하고 도형을 만드는 기능이 이 타이틀러라고 합니다. 타이틀러. 이 타이틀러가 이제 프리미어 최신 버전 2024, 2025 버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능 배우셔서 나중에 CC를 사용하실 때 조금 글자 입력하는 거, 도형 만드는 것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CC 사용할래 그러면은 CC 2022에는 타이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강할 때 권장 버전을 2021에 적어놓은 이유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타이틀러 실행이라고 적어놨는데 실행이 아니고 열기죠. 제가 왜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기.
열기, 타이틀러 열기, 뭐 실행 열기 뭐 일단 이해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겠죠. 자, 타이틀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CS6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제가 아마 별도 실행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러를 여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1번과 2번 두 가지만 이용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두 가지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진행음에서 저랑 똑같이 1번, 2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교재에도 1번, 2번 두 가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1번 방법은 메뉴 눌러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2번은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요 새 항목 뉴 아이템 버튼 눌러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축키가 제일 좋죠. 자, 가장 기본적인 메뉴 눌러볼게요. 파일 눌러서 뉴 타이틀, 파일 뉴 타이틀 눌러봐요. 파일 뉴 타이틀, 파일 뉴 타이틀. 자, 이렇게 파일 뉴 타이틀 메뉴 누르시면 뉴 타이틀 창이 뜨고요. 여기에 비디오 세팅 항목인데 일단 이거는 무시하시고 우리가 손댈 일은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름, 네임 칸에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타이틀 01 붙죠. 만약에 제목이면 제목, 자막이면 자막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바꾸시면 돼. 일단 그대로 타이틀 01 그대로 사용할게요. 오케이 눌러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타이틀러는 별도의 창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 머리 잡아서 이동하시면 되고 또 창 크기도 테두리 잡아서 적당하게 크기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사이는 선도 잡아서 크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인 화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가끔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선이 나와 있는 분도 있고 선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선 일단 끌게요. 나와 있는 분은 이쪽 까만 화면을 오른쪽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에서 뷰, 쉐이프, 타이틀 마진, 쉐이프, 액션 마진 둘 다 꺼버려요. 꺼버려요. 이 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막 입력할 때. 이게 타이틀로 처음 들어가면 글자 입력 도구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클릭을 해버리면 이렇게 글자 입력칸이 만들어져. 그래서 공클릭하지 말기. 혹시 공클릭해서 글자 입력칸 생겼으면 여기 선택 도구 바꿔놓으시고 선택 도구 바꿔놓으시고 이쪽 작업 화면 한번 클릭해 주시고 선택 전체 선택 컨트롤 A 삭제 딜리트 전체 선택 컨트롤 A 삭제 딜리트 지워버려요. 자, 이 타이틀러도 항상 기본 대기 상태는 선택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쪽. 자, 118쪽 아래쪽에 화면 구성 설명하고 있죠? 118쪽 아래쪽에 화면 구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글자를 먼저 입력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교재 잠깐 덮어놓고 일단 저 따라서 글자를 입력해 볼까요?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글자 입력 도구 T 선택. 제가 표시한 거 누르셔야 돼요. T 선택 하시고 그리고 까만 화면 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쪽이 아직 영상이 없어서 그래요. 영상은 나오고 여기다가 글자 입력하는 작업 화면이에요. 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한글 아무거나 입력해봐요. 한글 아무거나 입력해보세요. 자, 이상해도 그냥 입력해요. 이상하게 나오도 입력해요. 자, 그냥 상상을 하면서 입력하세요.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상상하면서 입력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커서가 깜빡깜빡해야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을 입력하면은 저처럼 X박스 줄여서 액박이라고 하죠. 액박이 나옵니다. 정상이에요. 일단 입력해요. 오케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 프로 CS6 타이틀러가 한글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글자 입력했죠? 선택 도구로 바꿔주세요. 자, 입력한 이 글자가 지금 기본 영문 전용 글꼴이에요. 그래서 한글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바꿔줘야 돼. 한글 폰트로.
자, 선택 도구로 입력한 글자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테두리 조절점이 나오죠. 이게 선택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글꼴을 폰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화면상에서 위쪽 상단에 이 부분 또는 오른쪽에 프로퍼티 쪽에 폰트 패밀리 두 군데서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가지고 이쪽 스크롤 바를 움직이셔서 뭐를 찾느냐? 제가 표시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맑은 고딕 항목을 클릭해서 적어드릴게요. 맑은 GOTHIC 이 맑은 고딕을 찾으세요. 찾아서 선택하세요. 찾았을 때 스크롤바 위치가 어디쯤 있을 때 그게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이걸 찾았을 때 스크롤바 위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하셨나요? 참 쉽죠.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CS6에는 폰트 이름이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 스크롤바가 어디쯤 있을 때 이 이름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위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한글로 바뀌죠. 그죠? 바뀌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언어 입력기를 영어로 해 놓으시고 언어 입력기를 영어로 해 놓으시고 영어 한영키 눌러서 영어 그리고 이쪽에 폰트 이름 보이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지워져요. 그냥 이름 부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때 그대로 맑은 고딕의 첫 글자 MAL만 쳐봐요. MAL 치면 맑은 고딕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바뀌어요.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맑은 고딕체는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무료 글꼴이에요. 문서, PPT, 이미지, 영상 마음대로 이용해도 전혀 문제없는 무료 폰트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만 일단 사용할게요. 자, 윈도우 기본 포함되는 글꼴 중에 여기 윈도우 무료 글꼴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예쁜 건 없어요. 그나마 맑은 고딕이 좀 깔끔해서 이용하지.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폰트 이렇게 맑은 고딕체 선택했죠. 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스타일에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글자를 선택을 이제 맑은 고딕체로 바꿨어. 이것을 좀 속성을 좀 설정해 볼게요. 여기 폰트 스타일 항목을 펼쳐봐요. 펼치기. 폰트 스타일 펼치기. 그러면 볼드, 레귤러, 세미라이트 굵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레귤러 선택. 이렇게 굵기 바꿔주고 이건 폰트마다 굵기가 이제 다양하게 지원되기도 하지만 보통 한 개만 지원되거든요. 얘는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서 용도별로 사용할 수가 있어. 제목은 보통 볼드체로 이용하죠.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레귤러 이용할 수가 있고 가끔 또 가늘게 세미라이트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레귤러 선택. 아래쪽에는 폰트 사이즈는 폰트 크기. 폰트 사이즈. 위쪽에도 있죠? 위쪽에 이것도 폰트 크기예요. 글자 크기. 지금 100대 있죠? 클릭해서 50이라고 해볼까? 클릭 50 엔터. 요거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 자, 일단 제가 이쪽에 오른쪽 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쪽에 필 쪽이 글자 색깔이에요. 자, 필 쪽에는 컬러 색깔 선택창 클릭. 필 쪽에 컬러 색깔 선택창 클릭. 그러면 컬러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선택창 클릭. 자, 이거 사용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건 포토샵 했으면 바로 배웠을 건데 건너뛰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컬러 피커, 즉 내가 사용할 색깔을 선택하는데 이쪽
큰 곳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용할 색깔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쪽 영역은 색깔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왼쪽에 색깔이 바뀌죠. 내가 어떤 색깔을 사용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색깔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 큰 칸에서 사용할 색깔을 선택합니다. 선택. 그러면 이 선택한 색깔이 이쪽에 위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OK 누르면 현재 선택한 색깔로 글자 색깔이 바뀝니다. 해봐요. 자, 가장 기본적인 한글 입력하는 방법, 글자 스타일 바꾸는 방법, 굵기, 그리고 크기, 색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이 프리미어 프로 CS6 타이틀러는 문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글자 입력 도구로 클릭 드래그 해서 문서 작성할 때 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선택 도구로 글자만 선택해 놓으시면 돼. 그냥 선택해 놓으시면 글자체도 바꿀 수 있고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 위치 이동하는 거는 선택 도구로 이쪽 테두리 안쪽을 잡아서 안쪽을 클릭해서 글자 위치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되어 있을 때 모서리의 위아래 이 점 있죠? 이거는 조절점, 크기 조절. 이 점을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글자 크기가 바뀔 거예요. 크기 조절하는 크기 조절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아이고야. 날씬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네요. 요 가로 세로 비율 틀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건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고 일단 이렇게 크기 바꿀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한 글자는 따로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타이틀러 창에서 여기 빨간색 X표 있죠? 요거 누르면 타이틀러가 닫히거든요. 닫아봐요. 요거 할 때 프리미어의 X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거 누르면 프리미어가 종료되는 거 아시죠? 타이틀러 창의 X 눌러서 닫아버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자, 이것을 끌어서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봐요. 3번 트랙에. 자, 가장 기본적인 글자 입력하고 타임라인 올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만든 글자를 비디오 트랙에 올려서 함께 보시면 되고 아직 밑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타임라인 올려놓은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자, 수정하고 싶은 글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럼 다시 타이틀러가 열리면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 프로 CS6의 타이틀러가 한글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화면 구성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틀러 다시 들어가 주세요. 다시 새로운 타이틀 입력할게요. 파일 뉴 타이틀. 오케이. 자, 화면 구성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 참고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118쪽부터 설명 진행합니다. 118쪽 아래쪽부터 꽤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도구, 이게 편집 도구, 글자 입력하고 도형을 그리기 위한 편집 도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어떤 기능을 내가 선택해서 뭔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입력하는 글자의 스타일을 미리 보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기능은 없고 그냥 내가 현재 선택해 놓은 글자의 스타일을 미리 보기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에 정렬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렬 도구. 이 정렬 도구는 일단 우리가 당장 사용할 거는 여기 두 가지 이것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제가 주황색으로 표기해 놓은 게 있어. 여기 다음 쪽에 있네요. 120쪽에 이렇게 요것만 사용하겠다. 일단 제가 당장 사용할 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이쪽 가운데 시커먼 화면 이쪽이 편집 화면.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모니터의 영상이 비쳐 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글자는 참고로 제가 입력해 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의 글자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입력된 글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현재 어떤 타이틀, 몇 번째 타이틀 사용하는지 이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요. 전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은 뉴 타이틀, 현재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타이틀 카피예요. 쉽게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타이틀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새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타이틀 카피예요. 타이틀 카피. 두 번째, 얘는 롤 크롤 옵션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롤 크롤 옵션 스크롤 자막 만드는 기능이에요. 스크롤 자막. 이것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타이틀 프로퍼티 보이죠? 이게 글자의 속성, 도형 속성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꽤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다음 쪽에 이렇게 지금 당장 사용할 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여기 섀도우, 백그라운드 함께 이용할게요. 둘 다 체크. 섀도우 체크, 백그라운드 체크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121쪽에 항목 체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보면 타이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한 A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박 A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한 A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입력해 놓은 이 한글 설정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록해 놓은 것을 선택해서 바로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불편한 CS6의 타이틀로 해서 한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기본 화면 구성에 또 화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타이틀러 닫아버리시고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타이틀 지우시고 비워놔요. 글자 입력하고 속성 설정하는 거는 134쪽, 146쪽부터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가장 기본 기능 설명, 뒤에는 실제 사용하는 거 위주로 설명되어 있어서 이렇게 페이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 등록하는 것을 다시 해볼게요. 스타일 등록하는 거 다시 타이틀로 들어가 볼까요? 파일 뉴 타이틀 들어가봐요. 파일 뉴 타이틀. 자, 타이틀로 다시 들어가셔서 글자 입력 도구 선택하시고 다시 한글을 입력하세요. 똑같아요. 일단 글자 입력해놓고 폰트 패밀리 창을 펼쳐서 맑은 고딕체를 찾아주시면 돼요. 폰트 스타일 레귤러, 폰트 사이즈 50, 색깔은 완전히 흰색으로 합니다. 흰색. 자, 흰색을 선택하기 위해서 색깔 선택창 클릭해서 완전히 왼쪽 밖으로 나가버리면 F6개 나오면 흰색이에요. 그러면 OK 누르면 돼요. 이게 기준 글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나중에 설정은 이 스타일로 글자 입력해서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이게 기준 글꼴입니다. 맑은 고딕,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스타일, 레귤러, 사이즈 50. 색깔은 완전히 흰색이에요. 이게 딱 기준 글꼴 세팅 값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한 것을 등록을 합시다. 등록.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이라서. 자, 타이틀 스타일 패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타이틀 스타일 패널 오른쪽 끝에 봐봐요. 이렇게 줄 4개짜리 버튼 보이나요? 이게 패널 메뉴예요. 패널 메뉴. 눌러봐요. 패널 메뉴 클릭. 자, 패널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 메뉴에서 뉴 스타일 선택. 자, 뉴 스타일. 그러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스타일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패널 메뉴 클릭, 뉴 스타일 선택. 자, 뉴 스타일 창 뜨면 한글로 맑은 고딕이라고 적어주세요. 뉴 스타일 이름을 맑은 고딕 그리고 OK 눌러요. OK. 자, 이름 입력하시고 OK 누르면 타이틀 스타일 맨 아래쪽에 등록이 될 거예요.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위로 완전히 끌어올리면 됩니다. 끌어올려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함께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요거 지우는 방법, 필요 없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삭제하고 싶은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딜리트 스타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내가 등록한 거 아니면 다 지워버려요. 삭제. 하나씩 해야 됩니다. 두 개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 스타일 사용하는 거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타이틀을 닫습니다. 타이틀 닫고 다시 새 타이틀 들어가요. 파일 요 타이틀. 자, 설명 잠깐 듣고. 자, 타이틀을 이용해서 한글을 입력을 하려면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한글 스타일 선택, 그리고 화면 클릭해서 바로 끝. 한글 스타일 선택하시고 바로 글자를 입력하면 한글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나머지 또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글자 입력하는 것만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저장해 놓고 종료합시다. 파일 세이브, 프리미어 종료.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이 타이틀러 기능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도형 만들기, 폰트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